오형식 구조이니까 한번 그냥 짧게 정리할게요. 짧게.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냥 저는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오형식 동사라고 쓸게요. 저는 오형식 동사. 심플하게 갑니다. 첫 번째. 자, 구조를 이렇게 쓸게요.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 나오는 구조. 그냥 이렇게 쓸게요. 구조로 쓸게요. 이때 요 동사 자리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사역 동사 나올 수 있죠. have, make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원래 지각 동사도 가능한데 지각 동사는 잠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동사, 목적어, 그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ing나 또는 pp가 다 올 수 있는 거. 이거는 잠깐만요. 일단 씁시다. 일단 사역동사에서 have가 가능합니다. have는 셋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각동사에서는 얘네들이 있죠. see. 해분 둘다 쓸 수 있어요. 네, 쓸 수 있어요. have는 사역동사이지만 목적격 보호자리 ing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see, watch나 뭐 그다음에 뭐 많죠 얘는요. 뭐 hear, 그다음에 뭐 feel, 그다음에 뭐 notice, 뭐 이런 단어들, 뭐 이런 애들. 이게 전부 다 요 구조가 가능하죠. 그냥 구조 쓰고 어떤 동사 있나 이것만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응? help는 ing, pp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안 쓴 거예요. 이제 쓸 거예요. help는. 3번은 동사, 목적어, 그다음에 투동사 원형이나 동사 원형. 이게 이제 방금 여진이가 말한 해석투가 되는 거죠. 됐죠? 자,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 동사, 목적어. 이번에는 뭘로 할까? 투구정사를 볼까요? 사실 투구정사 오는 거는 근데 뭐 너무 많거든요. 여기 책에 지금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애들이 있죠. 뭐 want나 뭐 expect나 아니면은 뭐 discourage, 뭐 force, 뭐 get, 뭐 그다음에 뭐 allow, 뭐 ask,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도 이만큼 있죠. 엄청 많죠 종류가.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여기 좀 지울게요. 지워도 되나? 어디요? force. false. 미안해. 내가 막 날려서 쓰다 보니까. 자, 여기 좀 지울게요. 자, 그다음에 5번 케이스. 자, 5번 케이스는 동사, 목적어, ing 또는 pp가 오는 경우. 그러니까 분사가 오는 경우죠. 분사가 오는 경우는 사실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몇 개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일단 힙이에요. 힙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consider 또 뭐가 있을까? find 뭐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투부정사에 비해서는 조금 개수가 시험에 나오는 단어들 기준으로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적네요. 뭐 요즘 가장 대표적인 단어만 그렇게 썼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5가지의 경우의 수를 이제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뒤에 동사원형 오냐, 아니면 동사원형 ing, pp 오냐, 아니면은 뭐 이제 투부정사 동사원형 둘 다 되냐, 투부정사냐, ing나 pp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이 다 이거예요. 다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에 나와 있는 동사에 따라서 보어의 형태가 달라진다. 이겁니다. 이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1번. 여기 4번 부분 여기 지워도 돼요? 여기 지워도 돼? 안 돼? 알았어. 자, 한번 볼게요. 1번에 보면은 A professor has students summarize what their opinion is about this topic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사역동사, 목적어, pp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1번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요. 문법적으로는 head는 아까 말했다시피 동사원형 ing, pp가 셋 다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summarized가 맞냐 아니면은 summarize가 맞냐. 그러니까 동사원형을 쓰면은 능동이 되는 거고 summarized를 쓰면은 수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능수동 구분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얘네 둘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ing가 아니지만 어쨌든 능수동을 구분하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수가 학생들이 뭐뭐하게 했답니다. summarize, 요약하게 시켰다는 거죠. 뭐를요? 그들의 의견이 이제 이 주제에 관한 그들의 의견이 되는 거겠죠. 이 관한 것을요 요약하게끔 시켰답니다. 그럼 여기서는 학생들이 요약이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학생들이 어떻게 요약되겠냐? 학생들이 요약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압축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사원형 summarize를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번을 한번 볼까요?
In the middle of the game, I heard. 자, 지각동사 나왔어요. The lifeguard scream. 자, scream이라고 나왔죠. 여기서 동사 원형 썼습니다. 그러면 the lifeguard가 get out of the water. 자, 물에서 나오세요. 라고 외친 거죠. 한 거니까 능동형이니까 동사 원형 써도 문제 없습니다. 당연히 ing 써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걸 볼게요. 자, 세 번째. The unique drawing style keeps viewers inspired. keep 여기 나왔죠. 여기 썼죠? 뭐 써야 된다? ing랑 써야 된다. 그럼 일단 inspire는 무조건 틀렸죠. ing로 쓰거나 pp로 쓰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자, 근데 그 고유한 그런 이제 그 화풍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 화풍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감을 주게 유지하는 건 안 되겠죠. 화풍,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영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영감을 주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inspired가 돼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둘 다 가능합니다. 능수동 문제예요. 능수동 문제.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이 되는 게 또 나왔는데 킵이죠, 킵. 사실 킵 같은 경우는요 일반 형용사도 쓸 수 있거든요. ing나 pp 말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형용사 그냥 low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될 게 없다. 문제될 게 없어요. 4번은요. 됐죠? 자,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보자면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사역동사에 대한 설명을 기준으로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사나 ing가 나오는 것, 지각동사를 기준으로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pp가 나오는 경우, 요런 애들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형용사가 나오는 게 요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로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1번부터 5번까지 쓴 거를 단순하게 암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는 여러분이 기존에 잘 알고 있는 표현들이고 투부정사 받는 경우랑 ing나 pp 받는 경우 이 정도만 사실 여러분이 조금 신경 써서 외우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여기에서 summarized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잖아. 그럼 이거는 능수동을 물어보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have는요 summarized도 되고 summarized도 돼요. 동사 원형도 쓸 수 있고 pp도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둘 간에 어떻게 구분하는가? 능동과 수동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 즉 해석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학생들이 요약을 하는 거니까 능동의 의미를 가진 동사 원형을 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능수동 구분하는 게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 암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얘가 고등부에서 더 잘 나온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몇 개를 한번 볼 건데 이건 어법 파트니까 좀 넘어가고요. 영작 파트를 한번 볼게요. 영작 파트. 자, 테스트 3는 조건 영작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거를 한번 볼 건데 초콜릿 칩 쿠키를 위해 반죽을 차갑게 두세요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리브 표현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되는 게 이 coldly라고 나왔죠. 차갑게니까. 근데 coldly로 쓰면 땡이죠, 땡. 잘 봐. 일단 명령문이니까 leave 써요. 그 다음에 목적어 뭐가 됩니까? 또 no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목적격 보어 cold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왜 cold가 돼야 되냐면요. 잘 보세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coldly라고 쓰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봐. 도우를 떠나서 차갑게. 아니 그게 아니라 잘 봐. 아까 내가 말해줬던 거 잘 기억해봐. 여기 뒤에 목적격 보어가 올 때랑 부사가 올 때의 차이를 아까 설명했었죠. 투부정사를 가지고. 목적격 보어가 오면 뭐라고요? 주어가 얘예요. 근데 부사가 오면은요 얘가 주어가 돼버려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러면 여기서 cold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도우가 차갑다가 되는 거야. 반죽이 차갑다. 반죽이 차가운 거잖아. 근데 여기서 ly를 쓰면 뭐가 되는 거야? 명령문의 주어인 you, 네가 차갑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너가 차갑게 남겨둬야 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네가 내 몸을 차갑게 해서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cold로 써서 얘가 차가운 거니까 이 둘이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하니까 ly를 붙이면 안 되고 cold 형용사로 써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을 아니야 3번까지 아니다 하나만 할 거예요. 나머지는 니네 숙제로 하죠. 자, 패스 다음 거 11. 아 좋다. 진도 많이 나가니까. 저희 8부터 뭐 진짜 13, 8,
더 가능하지 이 정도. 아직 1시간도 안 지났어요. 좋아요. 뭐죠? 우리 안 좋은데. 지금까지 제가 좀 빨리빨리 설명을 했는데 좀 잘 이해가 안 됐다 한 거 혹시 있으세요? 시제 파트 2개 그리고 방금 전에 한 거 오형식 공부. 근데 사실 이해가 안 될 만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여러분 모르니까. 자, 혹시 이해 안 된 거 있어요? 하진이 이해 안 된 거 있어요 혹시? 없어요? 하진이는? 없죠? 오케이 좋아요. 넘어갈게요. 네. 자, 다른 분들도 뭐 다 잘 했겠죠. 뭐. 네. 자, 뭐 다른 말 없으니까 랭크 11번으로 가겠습니다. 등위적 복사, 병렬 구조. 병렬 구조는요 사실 영작보다는요 어법에서 훨씬 많이 나옵니다. 훨씬 많이 나와요. 훨씬. 그러니까 어법에서의 출제율은요 거의 매년 나오는 수준. 특히 수능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법에서는요. 근데 영작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은 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병렬 구조 자체가. 우선은 여기에서는 등위 접속사의 병렬 구조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그냥 병렬 구조 자체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병렬 구조 자체. 요거는 책에 좀 없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조금 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병렬 구조라는 개념 자체는 결국에는 여기에 써 있다시피 문법적으로 대등한 형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같은 품사끼리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게 이제 병렬 구조의 일단 기본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ing, 투부정사, 부정사, 형용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ing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현재분사라고 쳐볼게. 어쩌고 나왔어. 뒤에 and 나왔어. 그럼 뒤에 우리가 원래대로면 여기도 현재분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래 정석이죠. 근데 사실은요, pp 써도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얘 형용사죠. 얘도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품사끼리 연결한다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1순위야. 같은 품사끼리 연결한다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형태에 맞춰서 연결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병렬 구조의 기본은 뭐냐면요, 같은 품사끼리 연결한다예요. 같은 품사끼리 연결한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동사의 과거형을 썼어요. 앞부분에서는 뒤에 and하고 동사의 현재형을 썼어. 왜 이게 불가능하겠어요? 같은 품사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다. 문법적으로. 물론 여기에서 과거를 써야 되나 현재를 써야 되나는 뒤에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품사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병렬 구조를 만들 때. 알겠죠? 자, 그러면은 병렬 구조를 만들어주는 애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를 말해줄게요. 병렬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크게 카테고리를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병렬 구조를 만드는 카테고리는 2개예요. 2개.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등위 접속사예요. 하나 더 쓰자면은 상관 접속사입니다. 근데 결국 상관 접속사라는 건 등위 접속사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심플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and, but, or예요. 얘네요, 얘네. A and B, A but B, A or B. 굳이 하나 더 추가하자면 nor까지 되겠죠. 됐어요? A nor B. 그러면 상관 접속사는 이제 제가 뭐 여기다 쓰진 않을 건데요. 말로만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both A and B 이런 애들이 있죠. 뭐 neither A nor B,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상관 접속사인데 상관이고 나발이고 잘 봐봐. 예를 들어서 너네가 잘 알고 있는 not only but also B를 한번 봐봐. 그러면 이 둘이 병렬 구조잖아요. 병렬 구조가 왜 성립하느냐? 덫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덫이 있어서. 됐어? 그러니까 뭐 not only 어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가 병렬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덫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덫이 있기 때문에. 됐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both A and B 해요. 그럼 both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가 있으니까 병렬 구조가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상관 접속사하고 뭐고 간에 기본은 등위 접속사 얘네들이 있으면은 앞뒤에 병렬 구조를 쓸 수 있다. A and B나 A but B나 이런 식으로요. 이게 가장 흔한 병렬 구조의 케이스고요. 두 번째 병렬 구조 케이스를 보여줄게요. 이거는 고등배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바로
비교하는 상황입니다. 비교하는 상황. 비교하는 상황. 제가 비교하는 상황이라고 표현을 했지 비교 구문이라고 표현을 안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비교하는 상황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당연히 비교 구문이겠죠. 비교 구문.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as 원급 as. 뭐 비교급의 than. 뭐 이런 애들이 있죠. 요때 비교하는 상황에서 병렬 구조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비교 구문 말고도 비교하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이런 거. 뭐 만약에 비동사 나오고 뭐 예를 들어 same as 어떻게 나와? 그럼 A랑 B랑 똑같다. 비교하는 거죠. 둘을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B different from A랑 B랑 다르다. A랑 B랑 비교하는 거잖아. 그렇죠? 하나만 더 쓸게요. B similar to 이렇게도 쓸 수 있죠. A랑 B랑 비슷하다. 됐니? 이것도 뭡니까? 비교하는 상황이고요. 비교하는 상황에서는 뭐다? 역시나 병렬 구조를 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비교 구문 파트 나올 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더 자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랭크 11에서는 요것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등위 접속사. 얘만 나와 있으니까 얘에 대한 설명은 뒷부분에 비교 파트 나올 때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비교 구문에서도 병렬 구조가 성립된다라는 거. 이거를 알고는 계시라고요. 알고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 문항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자, 다음 문장에서 괄호 안의 단어를 문맥과 어법에 맞게 배열하라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 일단 and가 있죠. 아니 이거 너무 잘 풀어줘 이거. 힘 별로 주지도 않았는데. 자, 어쨌든 and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and에 이어서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거를 좀 이제 봐야겠죠. 여기에서 지금 go 있고 told, you, to, where, to, when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답을 먼저 쓰고 난 다음에 좀 보여드릴게요. told, to, where 하고 그 다음에 의문사의 주어 동사니까 주어, you, 그 다음에 동사, one 잠시만요. one, two, go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토라는 거는 이제 그 저기 뭐야 차 자동차 같은 거 견인하는 거 있죠? 그거를 우리가 토라고 해요. 끌고 가는 거, 견인하는 거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요 touring caravans라고 나와 있죠. 그 카라반을 이제 그 저기 뭐야 카라반 투어를 말하는 거겠죠 아마도. 그 저기 있잖아요. 그 카라반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그 캠핑카 이런 거라고 표현해야 되나? 캠핑카? 어쨌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동식 캠핑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동식 캠핑카. 캠핑카가 애초에 이동식 아니 그러니까 그 카라반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네. 그 저기 어디지? 그 거기가 차에 진짜 그냥 다 있는 거예요? 아니 차에 침대랑 이런 게 다 있어요. 그 화장실이랑 이런 게 다 있고. 카라반 깔려오는 거 말고? 네네네. 그냥 차 자체에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 말하니까 되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 저기 어디지? 어디 우리가 실제로 캠핑 같은 데 가면은 그런 카라반에서 이제 캠핑하는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저기 뭐 도고 파라다이스 이런 데 가면 이게 그 카라반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이렇게 다 갖춰져 있어요. 뭐 다 있어요, 다. 웬만한 거. 싱크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냥 집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보통 카라반을 이제 이동식으로 하진 않고 그냥 캠핑 컨셉상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이동 가능한 카라반도 있으니까 이제 이동용 카라반이라고 그냥 표현한 겁니다. 네. 이게 뭐라고 이게 이렇게 오래 걸렸나? 자, 아무튼간 그 이동식 카라반이라는 게 are movable homes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집이라고 나왔죠. 움직일 수 있는 집인데 어떤 집이냐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They're connected. 연결되어 있답니다. 뭐랑요? To the back of your family car. 여기서는 이제 연결되어 있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너의 가족용 차량 뒤쪽에 연결되어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집이 바로 touring caravans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게 towed라고 얘가 먼저 나온 건데 이 towed가 아까 말했다시피 견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towed를 쓰는 게 얘가 누구랑 짝이냐면 얘랑 짝이에요. 얘랑 connected랑. 됐어요? 그래서 towed 앞에는 생략된 게 ar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의 이제 가정용 차량 뒤편에 연결돼서 견인될 수 있다는 거죠. 끌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To
where you want to go. 너가 가기를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한 움직일 수 있는 집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towad가 앞에 있는 connected랑 짝이 돼서 병렬 구조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둘 다 PT형으로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병렬 구조에 대한 거는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얘기했던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앞뒤에 있는 이제 등위적 속사를 활용해서 병렬 구조를 묻는 문제인데 의미적으로 뭐랑 연결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고등부 특히 고3에서 이 병렬 구조가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수능이나 이런 데서. 왜 그러냐면 병렬 구조는요. 해석을 안 하면 못 풀어요. 해석을 안 하면 못 풉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면상으로는 어법 문제인데 사실상 해석을 해야 풀 수 있는 문법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거만 동사나 뭐 명사 이런 거 찾으면 돼요. 근데 지금 방금 전 문장에서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아까 전 문제에서는 형태 변화 조건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게 풀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여기는 복수형 동사 나왔죠? 여기도 복수형 동사 나왔고 여기 PP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랑 짝인지 얘랑 짝인지 얘랑 짝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형태만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러니까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근데 병렬 구조라는 개념이 애초에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요, 얘들아 생략에서 나온 거거든요. 생략에서. 무슨 말인지 잠깐 설명 좀 해줄게요. 너무나 쉬운 예시를 써볼게요. 진짜 쉽게요. 예를 들어 내가 I had dinner 이랬어. And I watched TV 이렇게 말했어요. and 기준으로 뭐가 연결됐습니까? 주어 동사랑 주어 동사가 연결된 거죠. 근데 I가 똑같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생략해버리죠. 생략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 동사랑 짝꿍이네요. 이 둘이 뭐가 되는 거야? 병렬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렬 구조라는 개념은 애초에 어디에서 나왔다? 생략에서 나온 거예요. 따라서 아까 전에 우리가 요 쓴 답을 보시면요. 여기에서 여기 있잖아요. 지금 toward to where 어쩌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toward 앞에 뭐가 생략돼 있다? R가 생략돼 있다라고 써 있잖아요. 왜? 얘랑 짝이니까. 이렇게 둘이 짝이니까. 다시 여기다가 toward를 써보자면은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은 얘랑 짝이잖아. 그럼 toward 앞에는 뭐가 생략돼 있는 거야? 이만큼이 다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알겠죠? 왜냐면 똑같은 말이니까. 방금 전에도 똑같았잖아. I가 똑같았으니까 얘를 날려버린 것처럼 지금 얘네 둘이 짝이려면은 요 앞 내용이 싹 다 여기에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해석으로 구분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토가 동사원형으로 나왔다고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동사원형으로 나와서 어떤 형태로 네가 병렬 구조를 써야 되느냐 네가 알아서 써봐라 이렇게 만약 나왔어. 그러면 얘랑 짝인지를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 얘랑 짝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토 앞에 생략된 건 얘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러면은 트롤링 카라반스가 블라블라를 견인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만약에 얘가 얘랑 짝이야. 그러면 토 앞에는 뭐가 생략됐다? 이만큼이 생략된 거예요. 트롤링 카라반스 or movable home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이 뭐뭐를 끌어당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집이 끌어당긴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connected 끌어당겨진다라고 해야겠죠. 집이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끌어당겨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connected랑 짝이어서 told라고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병렬 구조를 해석으로 구분하라 했는데 그래서 해석으로 어떻게 구분하냐고. 그걸 지금 말해준 거예요. 지금 짝이 될 수 있는 애가 셋이 나왔으니까 그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 생략돼 있는 거를 여기다가 집어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얘랑 짝이라면 얘만 생략, 얘랑 짝이라면 얘만 생략, 얘랑 짝이라면 이만큼이 생략 이렇게 된다고. 이해됐죠? 뭔 말인지? 근데 팁을 하나 줄게요. 팁을 하나 줄게요. 병렬 구조에서의 팁. 요거 말하고 좀 쉬는 시간 가질게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팁이기 때문에 이거는 100%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좀 많이 적용돼요. 한 7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아까 말했다시피 토라고 나왔어. 그러면 얘가 이 1번, 2번, 3번 중에 이제 누구랑 짝이냐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팁을 주자면 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애랑 짝인 경우가 많아요. 가까이 있는 거. 그럼 이 역순으로 이렇게 봤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거는 얘죠. 됐어요? 그래서 얘도 forward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근데 얘랑 짝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멀리 있는 애랑 짝일 때 가장 멀리 있는 애랑 짝일 때 어떻게 쓰는 줄 알아요? and 앞에다 콤마를 붙여요. 보통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팁이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두유 먹고 올게. 두유가 아니라 어느 순간 뭔가 분유 먹는 것 같아요. 분유. 아기. 여친이야? 보여줘봐. 여친이야? 여친이야? 예쁘잖아. 예쁜데 여친이냐고. 예쁘잖아. 예쁜 건 아는데 여친이냐고. 예쁘잖아. 얘는 안 예쁜 적은 없어. 예쁘지. 내 허벅증이 예쁘게 만드는데. 뭔 소리? 잘못 들었나? 그 학교 사람들 포동은 아닌데. 근데 포동 아니야. 아니 근데 평균적으로 약간 뭐라 하지? 예쁜 건 아닌데 평범해. 여친이야? 상상이. 상상 여친 어떻게 하길래? 야, 내 딴 건 사귀면 안 돼. 사진 속에 있는데?
썼나요? 아니. 여친이야? 아니. 여사친이야? 아니. 뭐야? 근데 그런 소문은 어디서 도는 거야? 중국 중에 예쁘네. 그렇게 안 해요. 아니 잘생기네. 그건 남자. 아 진짜 우리 학교 애들 좀 잘생겼어. 그건 남자 좀 해줘봐. 근데 잘생긴 애들 다 여자친구가 있어. 다 있을 수가 있어. 다 이쁜데? 너가 헤어졌는데 안 헤어졌는데 아 아직 사귀고 있어. 아, 근데 애들이 진짜 좀다 잘생겼어. 근데 잘생겼어. 너 스페이크 주고 싶지 않아? 네, 걔가 아까 돌덩이였는데 나한테 쳐도 되냐 새끼? 걔네가 너무 없지. 얼마나 잘생겨. 보여줄까? 와 이거 건강하거든 나 지금 한대 뺨 맞은 거 같아 기분이. 진짜 잘생겼어. 정말 네가 내 얼평을 쳐진 않겠지. 근데 네 얼굴 보고 뭐네? 그럼 뭐라 안 한 거야 이게 지금? 얼굴 보고 뭐라 안 했어? 어이가 없네. 너무 엽서처럼. 이 운동만 봐도 잘생겼지. 이것도 안 잘생겼는데? 예? 분장 마스크에 뿌이하고 있는데 걔가 잘생겼지. 근데 이렇게 안 잘생겼네. 왜안 잘생겼어? 개그인데? 좋은. 에이 이거만 볼게. 이거밖에 안 잘생겼지 않아? 여기 아니, 근데 분장대가 엽서처럼 찍어. 아닌가? 애들에게 좀 약간 멋있다기보다는 좀 애들 귀엽지. 이거 잘생긴 애가 학교거든. 호복이 진짜 잘생겼지. 생긴다 한디 아, 진짜? 한디만 존재만큼 존재만큼 눈 높아져서 코에 바람 들어가서 공부 못해. 진짜 잘생겼지. 진짜 잘생겼지. 보여줘봐. 사진을 너무 귀엽게 찍어준 거 아니야? 호바이 같지. 너희 누구 뒷담가? 계속 딱 말해. 너 시간 뺏겼어. 끝났어요. 쉬는 시간. 잠깐만. 잘 나고 있나? 충분히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럴까요? 허리가요. 수업을 안 하면 허리가 괜찮아지나요? 네. 왜요? 그거를 논리적으로 말을 못 한다면은 진도를 더 나가겠다. 빨리 말해봐. 허리 부러지면 죽지. 허리 부러지면 죽어요? 당연하지. 왜요? 궁금한데 이렇게 막 궁금한데 한번 해볼까? 요진아? 정우한테 해볼까요, 저희? 맞아. 확심해서. 자, 여기 10일까지 해서는 일단 끝났고요. 여기 다 뒤에 이제 문제 푸는 부분이니까. 자, 패스하고 12 갑니다. 우와. 근데 PPT 몇 회까지 있다고 하시죠? 어? PPT 몇 회까지 있다고? 뭐가 몇 회까지 있어? 다 있어요. 다 있어. 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다 있어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여기 그 뭐야 렉스카 그 광고 하시는 거 있잖아요.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아, 네네. 요새 왜 이렇게 트렌딩이 나왔어? 거기가 사기를 잘 쳐줘요. 거기 포샵이 저- 없지 제 않아? 친구 보고 제 친구랑 거기 같이 지나고 있었는데 걔가 쌤 나올 때오왜 이렇게 잘생겼어 했어. 아 진짜 사실 분석처럼 사실 저기 저도요 의도적으로 안 보려고 합니다. 이게 내가 출근길에 이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의도적으로 이게 안 보게 됩니다. 왜냐면
거기가 그게 되게 오래됐어요. 내가 이제 지금 살이 좀 많이 쪘는데 약간 살찌기 전에 이제 찍었는데요. 그게 19년도에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 광고판 아직도 써요? 윤선홍 쌤 나올 때는 진짜 애가 아무 말 없었거든요. 그 뭐지 저희 데스크 선생님 나오고 다음 선생님이었나? 아니에요. 제가 세 번째로 나와요. 아 그쵸. 선홍 쌤 나오겠죠. 아니 선우 쌤이 맨 마지막. 아 그래요? 아 네네. 그럼 다시 돌아오는 돌아와, 거죠. 돌아와. 아니 근데 아무튼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기 어디지 그 라페스타의 그 덮꽃인가? 맞나? 그 이름 그 혹시 알아요? 그 저기 애들 많이 가서 거기서 증명사진 찍는다던데. 아무튼간 거기에서 찍었어요. 거기에서 찍었는데 사진 찍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 우와. 1분도 안 걸렸어요. 그냥 이렇게 서서 찍었어 그냥. 서서 찍고 차차차차차 막 찍더니 끝났습니다 이러는 거야 몇 초 만에.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포샵을 하는 팀이 한 5명이 있어요. 5명? 네, 5명이 그 무슨 패드 같은 걸 들고 막 뭐 이렇게 무슨 그림 뭐 웹툰 작가들 그림 그리듯이 막뭐 따다다다 하고 막 이러면서 막 뭘 해요. 그러더니 내 얼굴이 점점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완성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제 메일로 보내주겠대. 그래서 원본이랑 이제 바뀐 버전을 봤거든요. 근데 원본은 제가 보고 지워버렸습니다. 원본 보고 지워버렸고 바뀐 버전이 있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나 아닌 것처럼 나왔어. 나 아닌 것처럼 나왔어요. 좀 많이 마음에 들었어요. 네. 오늘 셀 올고 있어요? 네, 광고판 여기 광고판에. 또 한 대도 안 켜져 있어. 응? 아니요, 한 대도 안 켜져 있어서. 그러니까 저게 켜져 있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시인가 넘어가면은 저게 꺼지거든요. 아마 이따 니네 나갈 때는 떠 있을 거예요. 그거 언제 바꿔요? 바꿀 생각 없으니까. 그게 그거- 사가진 쌤이 그게- 받을 것 같던데. 그게 이게 지금 촬영 중인데 얘기를 해도 그만하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거 이제 바꾸자고 한 30번 얘기했어요. 네, 한 30분 정도는 얘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기까지. 되게 비싼 사람. 내가 안 바꾸고 싶어서 안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50번 얘기해요. 제가 그래도 5년을 우리 학원에서 일했잖아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원장 쌤이 보시네. 예,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네요. 자,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시간선 13 잠깐만 13이 가정법이구나. 맞아. 가정법. 가정법 너무 많아. 뭘또 하지 마. 좀 할게 너무 많아. 영작에서의 가정법은 별로 안 빡세요. 어법에서는 조금 할 게 많지만 영작에서의 가정법은 별거 없어요. 영자에서 어법의 요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이 별거 없어요. 이거는 진짜 그 소위 말하는 공식만 알면 돼서 별거 없습니다. 영작에서는.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들이 없잖아요. 랭크 12는 충분히 하고도 남고 가정법 좀 애매하네요. 일단 한번 볼게요. 해보고 봅시다. 한 13까지 나가려면 자 볼게요. 자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들의 어순이래요.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문법 시간에 배운. 투구정사.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의 어순이라고 나왔잖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네 맞아요. 간접의문문. 우리가 소위 간접의문문이라 그 녀석입니다. 자, 한번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의문사가 이끄는 의문문이 명사절로서 문장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간접의문문이라고 한다. 근데 이때 주어와 동사의 어순에 주의해라. 여러분이 이미 잘 알다시피 결국 핵심은 뭡니까? 이거죠? 의문사의 주어 동사 요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들. 자, 그래서 의문사 자체를 조금 설명해야 되거든요. 의문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영어에 팔품사 있잖아요. 팔품사,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 8개 품사가 있잖아. 근데 이 팔품사에서 방금 제가 말했는데 의문사라는 품사 있었나요? 없었죠. 그렇죠? 근데 모든 영단어에는 품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의문사에서도 품사가 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의문사의 품사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세 종류. 그래서 의문사가
대명사 역할을 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여진이가 말한 부사 역할을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 이렇게 말합니다. 됐죠?